포겐지압의 전략과 전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월남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초등학교 시절에 고원석 선생님이 지구상에 우리나라와 비슷한 나라가 있다. 역사와 문화, 전통, 이 모든 것이 대한민국과 똑같은 나라가 있다고 해서 깜짝 놀란 때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지나고 보니 베트남이었습니다. 이제 그 베트남이 남과 북으로 분단되었고 대한민국도 2차 대전 종전 마무리 단계에서 분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베트남은 자주 독립 정신에 의해서 그 막강한 최강대국 불란서를 물리치고 미국도 물리치고 1979년 중국도 20만을 물리치고 승리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포겐지압의 전략과 전술은 어떤 것인가? 당시 앙키페스 대혈전을 할 당시에 미국의 전략은 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전략은 군사적 승리를 포기하고 월남화 정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앙케페스 작전은 월남판 제2의 6.25이자 제2의 DNBMF 작전이라 규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포겐지압의 전략과 전술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1954년 4월에 일어났던 DNBMF 작전을 어떻게 승리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DNBMF라고 하는 곳은 하노이 서쪽 300km, 라오스 국경 16km 지점에 있는 산악지대에 프랑스 앙리 나바르 장군은 13km에 달하는 요새지를 DNBMF에 구축하고 1만 5천 명이 넘는 병력과 야포와 전차 및 비행장까지 건설하고 일각지대에는 49개에 이르는 거점과 진지를 구축하고 적이 공격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1954년 3월 13일 밤 공격을 시작하여 3개월 20일 만에 포겐지압은 프랑스군을 항복시켜 그들의 불구루 정신은 세계를 놀라게 했다. 이 작전의 승리로 인도지나 삼국의 식민지를 종결케 했습니다. 포겐지압의 전략 전술을 어떻게 했는가? 이 전투로 월맹군 8,000명이 전사하고
1만 5천 명이 부상했습니다. 프랑스군은 전사 2,300명, 부상 5,100명, 포로가 1만 2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인명피해가 더 많은 월맹군이 DMV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보겐지압은 어떠한 전술을 썼는가? 요약하면 보겐지압은 유격전과 게릴라전을 결합하고 전 국민의 단합된 독립의지를 국민 사상으로 결합하여 그는 전쟁을 민족 생존을 위한 예술로 보고 작은 것이 큰 것을 이기고 적음으로 맞서 싸운다. 세 번째로 적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싸우지 않는다는 전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한 뒤 기회를 적절한 시간을 활용하여 최소의 피해로 최대의 효과를 내어 승리를 쟁취하는 전술입니다. 또한 국제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치외교를 제2의 전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과 전술로 앙케페스 대혈전은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맹호사단을 괴멸시키기 위한 대작전이었습니다. 수색중대가 앙케 계곡에 투하해서 소대장 이명, 임진우 소대장, 김진홍 소대장을 비롯해서 임규석 중대장이 중상을 입고 병사 5명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7, 8시간을 월맹군과 교전을 하다가 밤이 되어 일중대 기지로 피신을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이때 내일 모레 귀국 특명을 받은 박창일 하사는 몇 사람의 전우가 모인 가운데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3개월 전부터 638, 600고지에서 내려다보는 앙케페스 일대에 자정을 넘어 불빛이 반짝반짝하고 사람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것을 많이 포착을 했다. 그래서 앙케페스 함로에서 월맹 정기군이 처단한 이후에 그런 것들이 생생하게 증언을 하고 결국 박창일 하사는 2일 후에 월맹군이 쏜 122mm 포탄에 의해서 산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겐지압은 정치 외교를 제2의 전쟁 수단으로 활용한다고 그러는데 항상 보겐지압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의 공백기에 공격을 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1972년은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재선을 위하여 선거 공약으로 걸었던 월남전에서 철수를 하겠다. 그런 공약을 걸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월남전에 개입되면서 1600억 불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쓰고 이 돈은 6.25 전쟁에 3년 동안의 전쟁 비용 150억 불의 10배가 되는 금액입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해도
끝날 줄을 모르는 베트남 전쟁의 늪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미군이 연이는 300만 명이 주둔하면서 26만 명이 부상을 하고 5만 6천 명이 전사했습니다. 그러니 미국 내에 반전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내 아들, 내 남편을 살려내라. 이러한 반전 운동으로 인해서 미국 대통령 개선을 위한 닉슨의 정책이 베트남에서 베트남 늪속에서 하루속히 빠져나가기 위한 이러한 정책을 악용해서 고겐지아비가 1972년에 총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 감행하기 위해서 1972년은 우리가 8년 동안 월남전에서 작전을 하면서 가장 평온했던 기간이 1971년이었습니다. 그렇게 조용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민주주의의 정책의 공백기가 있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 72년을 위해서 고겐지압은 엄청난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국방, 자주통일 이러한 민주주의의 원칙을 부르짖으면서 그때 당시 불교와 천주교, 기독교 그리고 샤머니즘을 믿는 전 월남 사람들이 자주국방, 자주통일 이러한 공산 베트남의 선전선동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월남군은 110만, 월맹군은 46만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리 미국이 1600억 불을 쏟아부어도 미국이 해줘야 할 부분과 월남군이 담당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도 미국이 수호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 60만 대군이 수호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트남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 좌우파로 나누어 분열할 때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이것은 보수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그러한 정신 가진 자의 사회적 책임을 함으로써 하나가 될 수 있고 야당은 자주국방, 자주통일이라고 하는 공산 베트남의 선전선동과 같은 이러한 행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의 이론 가운데 평등사상, 자주통일, 자주국방 이런 것을 여치는 것인데 이 말은 한미동맹이 굳건한 대한민국을 한미동맹을 분열시키기 위한 하나의 작태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이렇게 일관되게 고겐지압의 전략전술을 흉내내면서 꾸준하게 대한민국의 적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5년마다 정권이 바뀜으로 말미암아서 통일 정책이 수시로 바뀌니 이 일관성이 없는 이 정책을 우리는 온 국민이 우리는 베트남전에 고겐지압의 전략 전술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깊이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서독과 같은 흡수 통일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러한 흡수 통일을 위한 통일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베트남은 어떻게 통일이 되었습니까? 아주 못 사는 나라가 잘 사는 월남을 지정학적 통일을 함으로써 지금까지도 남과 북의 심각한 갈등은 통일을 안 한 것만 못할 정도로 그러한 남북의 분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보겐지압의 전략 전술을 우리 좌우를 막론하고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앙케페스 대혈전은 이러한 모든 보겐지압의 전략 전술을 경험했던 전우들이었습니다. 보겐지압의 전략 전술, 그것을 우리가 역설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